네, 안녕하세요. 무비프레스 시청자 여러분, 공기 프로젝트 코너를 맡은 호스트 김태경입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 시작하는 이 코너는 최신 공포 영화들을 이제 소개하고 리뷰하는 그런 코너가 될 것입니다. 네, 저도 압니다. 제 주변에도 그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소수, 싫어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이 말은 즉슨 공포 영화는 이제 소외받는 장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영화 장르적 약자. 약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보호하고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외치고 두 개 더. 네, 이 코너를 함께 진행할 게스트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김봉성입니다. 저는 공기 프로젝트 회원 이모탭입니다. 공포영화 좋아해서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리뷰하기 전에 줄거리를 간단히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국 북동부 이산 지역의 낯선 시골 마을 무당님은 가문의 대를 이어 조상신 바얀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무당을 취재한 촬영팀은 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니의 남편의 장례식장에 마주친 조카 밍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목격한 님은 본능적으로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신내림의 증세로 판단하여 다큐멘터리 촬영팀과 함께 님과 밍은 가족 동의하에 그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촬영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카메라에 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어쨌든 이제 태국 공포영화긴 하지만 이제 흔히 동남아시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페이크 다큐 장르를 이렇게 촬영했다는 거. 이 영화가 사실 그 관심을 끌었던 거는 나홍진이 스토리를 갖다 만들고 제작을 했다. 감독은 셔터의 감독이었었는데 셔터는 그냥 뭐 꽤 무서웠다. 괜찮게 만들었다. 근데 뭐 이제 그 영화가 엄청난 걸작까지는 아니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나홍진이 가서 만들었다라고 한 것 때문에 되게 화제를 모으다가 개봉을 했는데 그만큼은 아니다. 뭐 이런 거였었고, 뭔가 나홍진이 뭔가 그 안에서 이제 개입을 하고 되게 중요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그냥 이거는 그냥 되게 뻔한 영화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대단한 작품이라고 저도 생각하진 않고 대신 그냥 이제 뭐 한 번쯤은 볼만한 영화 정도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평작이라고 하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영화가 이제 개봉 전 그리고 후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도 이제 랑종이 굉장한 기대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개봉 전에. 예, 약간 이제 굉장히 무섭다. 그리고 이제 나홍진 제작, 마치 뭐 컨저링 제작진 아니면 뭐 쿠엔틴 타란티노 제작 뭐 이런 걸로 홍보하듯이 이제 많이 이제 영화를 띄웠죠. 나홍진이 이제 그 관심을 끈 이유는 아무래도 곡성. 이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국에서도 되게 잘 되고 해외에서도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뭔가 나홍진이 다시 한번 호러 이쪽으로 이제 영화를 제작을 했다. 그리고 이야기도 만들었다는 점 때문에 화제가 된 건데, 저는 사실 나홍진이 호러 장르에 관심 있는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호러 장르 자체에는 인간의 뭔가 원초적인 욕망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거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홍진의 최고작은 황해라고 생각하는 하고 있고, 곡성은 사실 저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이걸 갖다가 뭔가 이렇게 막 유니버설 한 뭔가 세계를 갖다가 이제 이 안에서 세계를 자체를 갖다가 완벽하게 뭔가 구성하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고, 이거는 그냥 나홍진의 에너지가 넘치는 들끓고 있는 일종의 부조리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번에 랑종은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냥 되게 그냥 심플한 이야기. 말 그대로 갖다 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갖다 뭐 이를테면 뭐 기독교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그 불교라든가 이런 데서 신들은 되게 이렇게 위에 있는 신이고 뭔가 이렇게 우리와 다른 신 같지만, 원래 그 원시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토속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신들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냥 죽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신들은 사실 선악의 경계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갖다 랑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갖다 이제 다른 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점을 이제 깊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랑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그 신이나 이제 원혼 뭐 이제 귀신이 씌이고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얽힌 그런 미스터리들을 이제 주로 이제 파고드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끌고 가다가 나중에 방향 자체를 그냥 공포감으로 확 틀어버리거든요. 결국에는 피날레를 위한 잡기가 아주 사악한 잡기가 필요한 게 아니었나. 왜냐면은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좀 뭐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명쾌하게 뭔가 풀어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재밌죠 그냥. 재밌는데 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사실 이렇게 페이크 다큐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왜냐면 저는 페이크 다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뭔가 영상에 스펙터클이 없어요 별로. 제가 호러에서 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갖다 잘 안 보여줘. 별로 그런 것들 안 보여주고 그냥 대충 그냥 이제 그냥 멀리서 보여주거나 막 이러기 때문에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게다가 이 영화의 문제점은 뭐냐면 페이크 다큐에서 기본적인 같은 원칙들이 무너진 경우들이 많거든요.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아 이건 아니야라고 하는 장면들이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이 영화에서 대해서는 갖다 이제 약간 아쉬운데 뭐 그래도 그냥 평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제 그냥 그 태국 감독이 만든 재미있는 호러 영화 이 정도죠. 사실 저는 페이크 다큐 장르를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걸 보자면은 저는 그래도 페이크 다큐의 묘미를 조금 살린 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페이크 다큐는 말 그대로 이제 다큐멘터리인데 그렇게 풀어가다가 결국에는 이 이야기들이 사실 허구다라는 건데, 이게 허구가 아닌 것처럼 이제 사실감을 잘 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 랑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세트나 소품이나 영화의 분위기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 톤까지 일반 극영화라면 조금 밋밋할 수 있는 연기가 오히려 약간 페이크 다큐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묻혀서 사실감으로 이어지고, 근데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공포감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피날레 씬이 네. 페이크 다큐 같지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많은 관객분들이 그 피날레 씬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페이크 다큐 같지가 않다. 그리고 관객분들이 기대했던 거랑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피날레 씬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영화 호불호가 갈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날레도 피날레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보여줬던 그 사람들이 이제 불편했던 지점들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안에서 뭐 불편했던 점이나 아니면은 보기 힘들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한 건 없었고요. 좀 더 세게 나갔으면 좋았는데 아쉬웠습니다. 저는. 네. 실제로도 나홍진 감독님이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반종 감독님이 더 세게 나가려고 했는데 그거 말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더 세게 나갔으면 좋았었는데 제 모습도 좀 세게 생겼는데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더 세게 나가도 됐는데. 평소에 진용님 보시는 그 공포 영화의 수위에 비하면은 약하죠? 약하죠? 저한테는 15세 이용가죠. 혹시 평론가님은 그 보는 와중에 혹시 불편했던 지점이 있었는지? 불편하지 않고, 근데 대신에 이제 분명히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인물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이런 데서 여성 혐오적인 이런 부분들을 갖다 잡아낼 수 있는 거는 있겠죠, 그 안에서. 왜냐하면 이제 밍이 일종의 빙의가 돼서 하는 행동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전형적으로 뭐냐면 갖다가 이제 그 이를테면 타락한 여성이 취하는 어떤 행동들, 뭐 욕하고 유혹을 해서 섹스를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이런 걸로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전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가 뭔가 이렇게 뭐 새롭다거나 이런 것이 없는 거고 되게 전형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가서 보여주는데, 이제 약간 나홍진의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투영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약간 그런 독특한 지점들이 보이는 것 뿐이지 이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화하게 뭔가로 보여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부분들은 있겠죠. 왜냐면 저도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또 나름 이제 이 시국에 이제 보니까 이제 83만 명 관객이 들었더라고요. 이 시국이 공포 영화 치고는 꽤 이제 좋은 성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점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반종 감독님, 그 감독님이 이제 연출했던 뭐 전작 뭐 셔터나 피막 같은 걸 보면은 그 나홍진 감독하는 그 세계관도 그렇고 연출의 깊이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뭐 제2의 곡성 혹은 이제 심지어 나홍진이 연출했다고 생각을 하고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이제 공포 영화를 안 보던 시네필들도 극장 가서 이제 제2 곡성이네, 태국판 곡성이네 하면서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호되게 당한 거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 있을 때 그거라고 정말 이렇게 관객이 생각을 하고 나서 보러 갔는데 이거하고 너무 다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갖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갖다 무슨 영화가 있었냐면 갖다 이제 오픈워터 같은 영화를 마케팅 문구가 뭐였었냐면은 조스보다 거대한 놈이 온다, 이렇게 갖다 문구를 붙였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 사실 상어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상어가 스쳐가요. 그냥 잠깐 그냥 밑으로 갔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를 갖다가 이제 보러 갔던 사람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폭동을 느꼈어요. 당시에 갖다가 환불해달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극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갖다 분명하게 그런 거거든요. 마케팅을 완전히 공포 영화처럼 했는데 오픈워터는 저는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제 이 영화도 일단 랑종 같은 경우도 나홍진 영화다라고 하는 걸 갖다 막 이렇게 내세우니까 뭔가 여기에서 뭔가 예술적인 아니면 갖다 되게 뭔가 나홍진만의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서 실망을 했을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갖다 이거는 정말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랑종의 시사회가 있고 나서 기자라든가 평론가들 중에서 이 영화 너무너무 무서워, 이런 식의 그 자신의 평가를 갖다가 이제 그냥 SNS에 올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은 약간 좀 이제 그 뭐 저도 갖다 SNS 같은 데서 이제 그 평론가라든가 기자들이 쓴 평을 진짜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친분이라든가 심한 경우는 뭔가 이렇게 그 약간의 갖다가 이제 물적인 이익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 무섭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영화 그렇게 무섭지 않거든요, 사실은. 뒤에 가서 무서운 점이 조금 있기는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정말 그런 정도로 갖다가 무서운 영화는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고선 사람들이 이 영화 정말 무서운가 봐라고 해서 장르적으로 무서운 거를 보고 싶어서 간 사람들도 또 실망한 거죠. 영화를 보다 보면은 진짜 짬뽕 같다라는 생각이 한 적이 있어요. 뭐 엑소시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CCTV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러면 이제 파라노멀 액티비티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곡성 분위기도 약간 있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그 카메라맨이 쫓기는 씬 보면은 뭐지 곤지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크 다큐 호러 영화 중에서 좀 이제 킬링 파트들을 가져와서 다 때려박은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그걸 태국식으로 풀어냈으니까 태국 느낌을 주니까 약간 신선하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근데 대신 예측 가능한 느낌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한국 관객들한테는 정말 어색하죠. 그런 느낌이 만약에 아까 한국식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태국식 쌀국수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여기서 이 장면 많이 뭐 클리셰 나왔네 이렇게 보겠지만은 그냥 영화를 그냥 가끔씩 보러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생소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기 같은 걸 좀 이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반응이 워낙 극과 극으로 갈려서 평도 평이지만 이제 주로 약간 뭐 불쾌했다, 뭐 불편했다 이런 평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호러 이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호러 영화 자체가 원래 약간 좀 불편한 장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뭐 범죄를 일으키는데 이게 무슨 이제 뭐 기분 좋은 장르겠습니까? 불편하죠. 다만 이제 그 수위에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종 이산 다나쿤 이 감독 자체가 이번에 조금 수위를 높였던 것 같긴 해요. 보통 이제 공포 영화들 감독들 사이에서는 이번 영화에서 남들 안 했던 걸 좀 더 수위 높여보고 막 이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도 약간 논란이 됐던 게 강아지를 뭐 이렇게 뜨거운 물에 데핀다든지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나 또 논란했던 거는 네, 그렇죠. 그런 거나 뭐 그 밍이 이제 빙의가 돼서 약간 좀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되는 요런 것들도 약간 불편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악마의 빙의가 됐어요. 빙의가 됐는데 갑자기 미쳐가지고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 아니면은 미쳐가지고 막 효도를 되게 열심히 해. 이상하잖아요 이게. 당연히 이제 인간의 어떤 기본 욕구, 이제 금지된 욕망들을 통해서 이제 표출되는 건데, 뭐 성욕, 식욕, 수면욕 이런 걸로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포 영화를 평소에 이제 시청하지 않는 분들이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러 갔다가 많이 호되게 당한 것들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홍진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호러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평소에 안 보던 사람들이 보러 갔겠죠. 그러면 당연히 갔다가 이제 그 안에서는 갖다 이제 불편한 장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분명히 갖다 나홍진은 원래 갖다 여성 혐오적인 그런 그 시각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이야기라든가 뭔가 이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당연히 보이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그냥 이제 그 원래 나홍진의 특기는 관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원래 나홍진은 호러 영화가 아니어도 원래 그냥 관객을 되게 불편하게 만들면서 인간의 갖다 되게 원초적인 욕망을 갖다 끌어내고 이제 충돌하게 만들고, 이 안에서 갖다가 인간의 어떤 그런 부조리, 말 그대로 부조리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렇게 딱 되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게 만약에 잘 됐으면 괜찮은데, 이 영화는 그냥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렇게 그냥 어떤 마을에서 갖다가 이제 그 과거에 갖다가 뭐 잡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갖다가 그 마을에 갖다가 토속 신앙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이런 신이 뭐 빙의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게 뭐 되게 안 좋은 신이고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뭐냐면, 우리라든가 이 아시아 쪽에서 되게 익숙한 이야기거든요. 아시아 쪽에서는. 근데 다만 뭐냐면 갖다 요즘에 한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만들었으면은 요즘은 이렇진 않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있는 거니까. 한국이 너무 이미 갖다 뭐라고 할까 좀 발전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태국의 시골 마을로 가니까 이게 가능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태국 호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 한국에서 만약에 이해를 그대로 갔으면 되게 비현실적이고 되게 뭔가 낯선 이야기겠죠. 그리고 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던 장면 중에서 하나가 그 빙의된 밍이 이제 생리혈을 흘리면서 화장실로 이제 뛰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도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뛰어가는데 이제 카메라님이 쫓아갑니다. 그 장면이 사실 이제 많이 불편해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크 다큐라는 장르의 특성상 조금 필요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장면 자체가 사실 뭐 이렇게 변태적인 느낌은 아니었어요. 뭐 관음증적인 느낌이 아니라
어쨌든 그 사람은 이렇게 특별한 장면을 담아야 되고 그 순간인 것 같고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리다 보니 걱정도 되고 막 그런 심정으로 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왔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죽음을 당하거든요. 이 하나의 세트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보면서 영화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구조를 보면서 공포 영화를 보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랑종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추천, 비추천을 이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추천이면은 위로, 비추천이면 아래로. 이모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랑종 추천입니다. 태국 호러 제대로 보고 싶은 분은 랑종 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나홍진은 잊으세요. 자꾸 랑종을 논할 때 나홍진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태국 감독의 공포 영화입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보시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아까 태경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포 영화는 공포 영화로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튼 추천입니다. 추천. 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재미있는 태국 호러 추천입니다. 아, 네, 저도 추천입니다. There was a time when things were good on Shadyside. Hello? Still alive. Who is this? It's happening again. These massacres happen in Shadyside over and over. The devil has come to feast on our misdeeds. Try not to die. Welcome to the suck. Come back from that mother. 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이 작품은 파트 1, 2, 3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그 파트 1, 2, 3이 하나 이야기로 완성되는 이제 그런 이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편은 1994년 저주받은 마을 세이디사이드에서 1년의 잔인한 학살 사건이 일어나고 한 10대 무리가 정체 모를 살인마에게 쫓기며 그들의 정체, 그 뒤에 숨겨진 저주와 비밀을 캐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편은 1978년으로 올라가 쉐이디사이드 마을에서 열린 캠프의 10대 참가자들이 한 살인마로 인해 끔찍한 생존 싸움으로 변질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편은 1666년으로 돌아가 쉐이디사이드를 저주에 빠뜨린 장본인 마녀 세라피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 영화 사실 잘 안 보는 편이긴 한데 저도 이제 봉석 평론가님 추천으로 봤는데 굉장히 인상 있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성이 재밌죠. 일단 3부작 구성인데 90년대에서 시작해서 이제 70년대로 갔다가 다시 갑자기 훅 뛰어서 17세기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구성이 뭐냐면 갖다가 이제 이를테면 스크림 같은 스크림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오마주하면서 어떤 살인마가 있고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는 저주가 있다. 마녀의 저주가 있다. 옛날서부터 갖다 이제 쉐이디사이드라고 하는 이 마을에 뭔가 이제 걸려 있는 마녀의 저주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녀의 저주를 깰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78년도에 유일한 생존자 이 사람을 찾아가는 게 이제 두 번째 영화이고 그래서 갖다 또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막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그럼 도대체 갖다가 이제 이 마을에 저주가 걸려 있는 마녀의 정체가 뭐냐 또 이렇게 돼서 또 과거로 가는 근데 또 이제 과거로 가면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배우들이 갖다 왔다 갔다 해요. 배우들이 처음에 나왔던 배우들이 또 뒤에서 또 이야기가에서 또 등장하고 막 인물들이 막 이제 엮이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구성들이 되게 일단 저는 재밌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원작이 이제 10대를 타겟으로 하는 하이틴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호러 3부작 원래 소설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도 되게 흥미롭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마녀를 쫓고 그다음에 갖다 살인과 막 이런 것들이 되는 이 구성 자체가 되게 흥미롭게 돼 있더라고요. 점점 과거로 가는데 그럼 과거로 가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갔다가 1편에 갔다가 이제 다음 이야기로 해서 이제 모든 갖다 저주를 풀어내는 이야기가 이제 딱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좋았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넷플릭스에서 딱 보여주기 때문에 갖다가 이제 그런 호러 장면들 고어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다가 이제 그래도 꽤 많이 즐겁게 나온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재밌게 봤죠. 간만에 만족스러웠어요. 아주 역시 넷플릭스가 자유분방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진영님은 수위에서도 만족을 하셨는지요? 예, 상당히 만족했어요. 제가 슬래셔 무비 팬인데요. 그동안 슬래셔 무비 제대로 된 걸 못 봤었는데 뭐 그전에 손도끼 시리즈도 있고 뭐 데드캠프 시리즈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감명 깊게 본 거는 피어 스트리트가 오랜만이었어요. 예. 저는 이제 참고로 이게 슬래셔 무비가 15세 관람가로 간다는 것은 슬래셔 무비로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악마가 나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화면이 전환돼. 이러면은 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슬래셔 무비는 19금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피어 스트리트 3부작은 18세 영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무서운 장면들도 화끈하게 또 보여주는 편이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똑똑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피어 스트리트는
요즘 현실 트렌드도 잘 쫓아가면서 레트로한 느낌도 잘 살리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호러 영화, 그러니까 공포 영화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기묘한 이야기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거 약간 호러 버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편, 2편, 3편이 이제 합쳐서 하나 완성된 이야기가 되는데 1편과 2편, 3편 이게 각 편마다 시대적 배경이 다르고 또 말씀하셨듯이 1편은 약간 좀 스크림 느낌이라면은 2편은 약간 좀 13일의 금요일 느낌이고 막 이런 좀 다른 스타일을 한 감독이 연출했음에도 편당 이제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지루하지 않게 전개된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원작이 있었기 때문에 캐릭터하고 스토리가 일단 좋고 그걸 또 영화적으로 갖다 구성을 되게 잘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갖다가 이제 이것이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딱 보게 되면은 13일의 금요일과 스크림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갖다가 이제 마녀가 나오는 뭐 뉴월드라든가 뭐 이제 그런 종류의 영화들을 하고서 딱 연결되고 저는 사실 원래 일단 마녀가 나오는 17, 18세기 영화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올드해서. 그래서 사실 뭐냐면 갖다 이제 이 영화도 갖다 이제 앞에 보고서는 뒤에 갖다 이렇게 좀 늦게 봤는데 그거 치고 상당히 좋았어요. 이야기가 이렇게 다 이제 가면서 되게 뭔가 흥미롭게 가고 그다음에 앞에 하고 연결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그래서 호러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당연히 갖다 이제 좋아할 것 같고 심지어 호러 영화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 영화에 갖다 이제 구성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게 흥미롭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에 아주 공감합니다. 강추하는 영화입니다. 진짜. 아니 그 일반 이제 호러 팬이 아닌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게 18살 관람가고 뭔가 잔인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뭐 소우 이런 거에 비하면은 그런 빡셈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충분히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수준의 호러가 아닐까. 근데 이거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그 잔혹한 장면이라는 것도 그 아까 얘기했던 랑종처럼 불편한 그런 잔혹한 씬이 아니라 피식 웃을 수 있는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요소의 고어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약간 잔인한 게 많이 나온다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선입견 안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어 스트리트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감독 그 리 자니아 감독이 여성 감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연한 그 캐릭터들을 보면 이제 주도적으로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다 여성 캐릭터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확실히 이제 남성 위주의 어떤 캐릭터가 구성된 그런 공포 영화 혹은 이제 남성 감독이 연출한 이제 여성 캐릭터와는 이제 그 깊이가 좀 다르더라고 디테일이나. 그래서 확실히 좀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오는 뭐 레즈비언 코드 이런 것들도 저 되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연출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레즈비언 코드는 공포 영화라고 해도 좀 다루기 힘든 소재인데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일에 뭔가 뭐 특별하다 뭐 이제 뭐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 갔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제 그 막 뭐 헤어지고 나서 갔다가 이제 막 편지 쓰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그때 그냥 당연히 뭐냐면 갔다가 예를 들어서 아마 남자한테 뭔가 채웠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쪽 여성이었고 근데 그게 이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뭔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보이잖아요. 항상 뭔가 똑같이 그냥. 그러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뒤에까지 이어지고 3부작으로 다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관통하고 있고. 네, 저도 이제 이 영화 어쨌든 이제 슬래셔 무비를 기반하고 있음에도 이야기가 굉장히 영리하다, 재미있다 이런 점이 굉장히 특징인 것 같고. 베이스는 슬래셔지만 온갖 장르가 다 맛깔스럽게 섞여 있는 아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 네, 그러면 이제 이 영화도 이제 추천 비추천을 한번 이제 정해 볼까요? 전 당연히 강추입니다. 아주 핵 강추. 피어 스트리트 3부작. 네, 넷플릭스에서 상영 중이죠. 예, 넷플릭스에서니까 마음 편히 보십시오. 예. 저도 강추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하이틴 호러 영화가 꼭 아니어도 하이틴 영화로도 정말 재밌는 영화고 10대의 어떤 고민이라든가 감성들을 정말 잘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도 추천드립니다. 하이틴 호러, 그다음에 마녀 소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근래에 본 마녀 소재를 한 영화 중에서 가장 이제 재밌었고 굉장히 영리한 슬래셔 호러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이건 좀 영화 외적인 얘기인데 그 피어 스트리트 3부작 보다 보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8, 90년대 락 음악이랑 팝송 음악이 영화 중간중간에 아주 맛깔스럽게 나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추억팔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자. 근데 OST를 갖고 싶어요. 거기 나오는 음악들이 선곡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음악과 같이 감상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2021년 7월 공포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요. 8월 공포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코너에서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movie.